반갑습니다. 장동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김해 영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파트와 학교가 어디에 배치될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럼 언제 보상할지, 또 그럼 착공은 또 언제 할지, 아직까지 뭐 답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대략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 위치입니다. 아마 다들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영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영두산이라고 있고, 이 붉은색 테두리가 영두지구인데요. 위에는 보시면 장류역이 있고요. 내덕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이 영도지구 밑으로 보시면 신문 1지구와 신문지구가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지금 마우스로 보이지만 요 밑에 부분이 이제 롯데 아울렛입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롯데 아울렛은 다 아실 거예요. 김해 롯데 아울렛은 그 위에 지금 이제 장류 신문지구가 이제 공사 중에 있고요. 보시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위에가 신문 1지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지금 이제 영두지구라는 곳이 이제 보일 겁니다. 장류 IC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위에는 장류역, 주변에 내덕지구가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내덕동 산 64번지 주변입니다. 그리고 계획 면적이 46만 9천 평방미터 나오네요. 사업비가 약 2,82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 대안 중에 대안 1을 가지고 선정했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대안 2와 대안 3 그리고 대안 1 차이점을 보시면 아마 눈에도 보이겠지만은, 대안 1에는 대안 2와 대안 3에 있는 단독 주택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 좀 특이하네요. 우리가 흔히 토지가 수용되면은 이주야 택지, 협의 택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영두지구에는 현재 나와 있는, 최종 선정안은 아니지만 현재 대안 1에 나와 있는 이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보게 되면은 단독 주택지, 협의 택지, 이주야 택지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주택을 보유하신 분한테도 이주야 택지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 설명회라든지 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다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단점 부분에 이제 단독주택 용지 소음 및 진동 영향이 크다라고 좀 나와 있네요.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종안은 아니고요. 현재 연구기관에서는 총 3가지 대안 중에 대안 1을 가지고 최고의 적합한 안이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구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 1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영두산이죠. 여기가 현재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부분이 영두산이고요. 영두산을 중심으로 가지고 아파트가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동주택 부지가 총 7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준주거 부지와 주차장 용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부분 현재 신문 1지구입니다. 신문 1지구. 예. 현재 토목 작업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오른쪽 조금만 더 볼게요. 계획 인구를 설정했는데 총 9,989명을 지금 계획 잡고 있네요. 세대수는 4,545 정도로 계획을 한다. 전체를 다 우리가 아파트 부지, 아파트를 이제 만들면서 85평방미터 이하인 세대수가 3,300 세대수가 나오고, 85평방미터 초과하는 세대수가 1,200 세대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85 이하가 67.6%, 85 초과되는 부분에 32.4% 이제 이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에 보시면은 전체 토지 이용 구상 안에 보시면은 준주거 시설이 전체 면적 비율 대비해 가지고 1.7% 나오고요. 1.7%. 그다음에
상업시설 부분이 1.5% 나오네요. 다른 지역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상업시설인지 준주거 시설 부분이 좀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지만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겠나 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동 3, 공동 6이라는 이 아파트 부지에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준주거시설도 이용하겠지만 차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신문 1지구에 있는 이쪽 부분도 또 이용하기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들어온다. 예. 이 정도 보시면 충분히 판단되겠네요. 초등학교 한 개, 고등학교 한 개가 들어온다. 예.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용도 사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70% 이하로 지금 계열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400% 이하,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600% 이하로 이제 계열 잡고 있습니다. 경관구조와 환경단체 반발이라고 제가 지금 이제 타이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김해 용도지구는 아무래도 이제 숲세권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숲세권. 그러다 보니까 경관에 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추진 전략에 보시면은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 경관, 그리고 주변 개발 지역과 어우러진 도시 경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녹지 경관 축이라 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삥 둘러싸면서 경관축을 만들겠다 하면서 보시면은 녹지 경관과 수 경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조만강, 그 다음에 대청천 등 수변과 연계되는 단지 경계부 녹지 조성을 통해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녹지 경관축은 상당히 아름답게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요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앞서도 제가 주제에 환경단체 반발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면요. 올해 3월달에 이제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환경단체에서는 용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철회해라 나와 있습니다. 뭐 집값 하락과 생태숲 파괴가 우려된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공동주택이 48,000세대를 공급한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언론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해시 입장과 환경단체 입장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 계속해서 좀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뭐 도민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 김해 용도산 있는 그대로 두라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기사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입니다. 현재 보시면 올해 1월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환경평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고요. 현재 데이터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을 갖고 좀 이제 잡아봤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사업기간을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현재 계속 자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제가 물음표 3개 했습니다. 안 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그런 표현했지만은 2026년도까지 완공 안 됩니다. 안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이 이제 들어갔고요.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가 언제 될까 합니다. 다른 말로 기준일인데요. 이게 올해 안에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일이 먼저 좀 지정돼야 됩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가 먼저 돼야지만 다음 단계를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제 뭐 환경영향 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뭐 교통 평가라든지 재해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등이 좀 남아 있겠죠.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보시면 토지 및 물건 조사 작성과 감정 평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상 안내도 해야 되고 보상 안내문도 나가야 되고. 그럼 토지 주인들은 보상 안내문 받고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뭐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그 보상금에 대해서 재결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사업 시행자층에서는 또 콩트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요 보시는 지금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걸리는 기간이 평균 약 17개월입니다. 아직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가 아직 안 났죠. 만약에 올해 후반기에 난다 그래도
지금 위에 보시는 2단계, 그 다음에 2단계를 걸치게 되면 최소한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럼 마지막 착공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후에 착공을 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나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고시되고 난 뒤부터는 밑에 보시는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 단계 이를 절차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가 언제 납니다 라고 지정고시가 언제 납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지역에 계신 토지 주인들이라든지 또 이 사업지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시개발구역이 언제 지정고시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김해 영도지구에 대해서 최근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세부 내용을 좀 더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